저녁 6시 30분. 정갈하게 차려진 저녁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적막한 식탁의 정적을 깹니다. 서영이 61세. 그녀는 오늘도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을 바라봅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 강진수를 위해 매일 같이 준비한 이 시간이 이제는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오늘도 늦네. 영희는 시계를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7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문을 여닫는 남편의 모습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집니다. 벌써 왔어? 강진수 64세. 한때 맨손으로 건설업계에 뛰어들어 수십억의 재산을 일군 남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경계심이 서려 있습니다. 밥 차려놨는데. 씻고 와. 영희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지만 그녀의 예리한 시선은 남편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남편의 와이셔츠 소매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 평소 쓰지 않던 고급 브랜드의 냄새입니다. 물소리가 들리는 화장실. 진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진수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나는 흰머리 깊어진 주름.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묘하게 생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야. 그가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옵니다. 식탁에서 기다리던 영희는 그 작은 중얼거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야? 영희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오릅니다. 결혼한 지 40년 그녀는 남편의 작은 변화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진수가 식탁에 앉습니다. 평소보다 신경을 많이 쓴 듯한 차림새, 새로 산 넥타이, 그리고 무엇보다 핸드폰을 뒤집어 놓는 습관이 생긴 것이 영희의 눈에 띕니다. 오늘 일은 어땠어? 응. 그냥 그랬지. 진수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밥을 떠먹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핸드폰을 향합니다. 띵-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는 소리. 진수의 몸이 순간적으로 경직됩니다. 너무나 민감한 반응입니다. 누구야? 이 시간에? 영희가 물어보자 진수는 재빨리 핸드폰을 집어들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 회사 일이야. 은퇴 준비하다 보니까 정리할 게 많아서. 그러나 영희는 봤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발신인 이름 체리니. 그리고 메시지 미리 보기에 보인 오빠 보고 싶어요. 라는 글자를. 영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여자의 직감이 경보음을 울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사 동료가 아닙니다. 하트 모양 이모티콘 오빠라는 호칭, 그리고 남편의 당황한 표정까지. 당신, 요즘 누구랑 그렇게 늦게까지 있어?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그 안에 40년간 쌓인 의혹과 불안이 녹아 있습니다. 뭔 소리야? 괜한 의심 좀 하지 마. 늙어서 소심해진 거야. 진수는 짜증스럽게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떨림이 섞여 있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쥡니다. 소심해졌다고? 그 한마디가 영희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평생 남편을 내조하며 아이들을 키우며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온 자신을 향한 모독처럼 들립니다. 진수는 거실로 나가며 핸드폰으로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응, 나야. 아니, 괜찮아. 그냥 조심해야겠어. 응, 내일 봐. 작은 목소리지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엿듣는 영희의 귀에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 목소리 톤, 평소 자신에게는 절대 쓰지 않는 다정함이 묻어 있습니다. 영희는 그릇을 씻으며 40년 전을 떠올립니다.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가난한 청년 강진수. 그때 그는 영희에게 약속했습니다. 당신만 믿고 평생 살겠다고. 성공하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정말로 성공했습니다. 작은 건설 업체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수십억의 재산을 가진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몇 채, 상가 건물, 그리고 현금까지. 모든 것이 영희와 함께 이루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체린이가 누구지? 영희는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분명 젊은 여자입니다. 목소리로 봐서는 딸 미나보다도 어릴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최근 몇 개월간의 변화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오릅니다. 갑자기 운동을 시작한다며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한 것, 머리도 염색하고 옷도 점게 입기 시작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점점 차가워진 것까지. 새벽 2시 진수의 핸드폰에서 또다시 메시지 음이 울립니다. 영희는 숨을 죽이며 남편을 바라봅니다. 다행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몇 분 후 진수가 조심스럽게 일어나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을 영희는 목격합니다. 화면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진수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떠오른 미소. 40년 동안 영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영희는 그 순간 확신합니다. 정말이구나. 더 이상 의심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일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결심이 서고 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것들을 그냥 넘겨줄 수는 없다는 결심이. 여보, 오늘도 늦을 거야? 응. 아마도. 진수는 여전히 건성으로 대답하며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나가는 모습입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영희는 행동에 나섭니다. 남편이 서재로 향합니다. 40년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그 공간을. 그곳에는 분명 답이 있을 것입니다. 서류 가방, 책상, 서랍, 파일함. 영희는 차근차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합니다. 숨겨진 서류들을. 영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약서, 그리고 이혼 관련 법률 상담 자료까지.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치밀한 계획입니다. 40년간 함께 이루어낸 모든 것을 가져가려는 계획. 영희는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앉습니다. 배신감, 분노, 절망. 수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의 감정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어. 40년간 순종적으로 살아온 서영희가 아닙니다. 이제는 싸워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날부터 영희의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일요일 오후 2시. 넓은 거실에 가족들이 모여 앉습니다. 탁자 위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고 그 무게만큼이나 공기가 무겁습니다. 강진수는 평소보다 진중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그가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날입니다.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날 말입니다. 자, 다들 앉아라. 오늘은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다. 진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권위가 담겨 있습니다. 사업가로서의 모습, 가장으로서의 위엄을 보이려는 듯합니다. 아들 준호가 먼저 입을 엽니다. 준호 38세. 그는 지금까지 여러 사업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지인의 보증을 서주었다가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이제는 아버지의 재산만이 그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상속은 미리 준비하셔야죠. 세금 문제도 있고. 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 뒤에는 계산된 욕심도 함께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딸 미나가 비웃음을 터뜨립니다. 미나 35세. 그녀는 공무원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빠의 무책임한 모습을 항상 못마땅하게 여겨왔습니다. 사업? 빚더미 위에서 무슨 사업이야? 아버지 돈 뜯어내려는 거잖아. 미나의 말은 날카롭습니다. 형제 간의 오랜 갈등이 한 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입니다. 야, 미나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준호가 발끈합니다. 하지만 미나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뭘 몰라? 오빠가 지금까지 얼마나 실패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다 알고 있어. 영희는 자식들의 싸움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40년간 키워온 자식들이 돈 앞에서 이렇게 추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남편의 반응입니다. 진수는 자식들의 싸움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만해, 둘 다. 진수가 무겁게 입을 엽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열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 자리를 마련했는지 알겠지? 이제 나도 늙었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때가 왔다.
봉투에서 나온 서류들이 탁자 위에 펼쳐집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고 증명서, 각종 투자 증권들. 진수가 평생 모은 재산의 목록들입니다. 그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아파트 5채, 상가 건물 3동, 그리고 현금과 주식을 합쳐서. 진수가 하나씩 설명할 때마다 준호의 눈이 반짝입니다. 미나 역시 숨을 죽이며 듣고 있습니다. 총 68억. 거실에 정적이 흐릅니다. 68억. 상상도 못할 큰 돈입니다. 준호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합니다. 절반만 받아도 34억, 빚을 다 갚고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진수의 목소리에 무언가 다른 톤이 섞입니다. 상속세 문제 때문에 미리 정리를 해놔야겠더라. 그래서 이미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영희의 가슴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무슨 조치요, 아버지? 미나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진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그것은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일부는 이미 증여를 완료했다. 영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증여? 누구에게? 언제?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구한테요? 준호가 다급하게 묻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다. 어쨌든 너희들 목도 충분히 남겨뒀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진수의 말은 애매모호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도 대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서류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증여계약서의 수익자란에 적힌 이름 마이너스 윤채린. 그 이름을 본 순간 영희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어젯밤 남편의 핸드폰에서 본 그 이름 채린이. 영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윤채린이 누구야? 진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건 회사 관련된 사람이야. 세무상 문제로 34억을 증여해. 영희가 서류를 더 자세히 보니 증여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34억 원. 전체 재산의 절반입니다. 준호와 미나도 이제야 상황을 파악합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34억을 누구한테 증여했다고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몫이 벌써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잠깐 오빠. 이건 뭔가 이상해. 미나가 다른 서류를 집어듭니다. 그것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는데 거기에도 윤채린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아파트 세 채도 이미 명의 변경이 되어 있네요. 아버지, 이 윤채린이라는 사람이 정확히 누구예요? 진수는 점점 궁지에 몰립니다. 내 재산을 어떻게 하든 그게 너희들이 상관할 일이야? 진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책감을 감추려는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영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40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터져 나옵니다. 당신 바람 피우고 있지? 거실에 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정적이 흐릅니다. 뭔 소리야 갑자기. 윤채린. 32살. 당신이 매일 밤 문자하는 그 여자.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40년간 쌓인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준호와 미나는 경악합니다. 아버지. 설마.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가족의 모든 구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진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래, 맞다.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너 같은 늙은 여자와는 더 이상. 영희의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집니다. 당신이 어떻게? 영희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떨립니다. 40년간 함께한 남편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에게 달려듭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만 진수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내 남은 인생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 미나는 어머니를 붙잡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 그녀도 이런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단 몇 분 만에 가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영희는 서류들을 다시 집어듭니다. 분노에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증여일자가 6개월 전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6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계획한 거구나. 영희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를 넘어서 서늘해집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 순간 진수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 마이너스 체린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재산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치밀한 계획입니다. 영희는 그 순간 결심합니다. 좋아. 정말 좋아.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해졌지만 그 안에는 40년간 경험한 모든 인내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영희는 서류들을 모두 챙겨 듭니다. 이것들이 앞으로 벌어질 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임을 직감합니다. 집안은 완전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40년간 유지해온 평화로운 가정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생각이 없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화요일 오후 3시. 영희는 남편이 나간 지 1시간 후 결심을 굳히고 집을 나섭니다. 어제의 충격적인 발견 이후 영희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윤채린이라는 이름, 34억이라는 거금, 그리고 남편의 차가운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영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61년을 살아온 얼굴, 주름이 깊어진 눈가, 하지만 그 안에는 40년간 쌓인 지혜와 의지가 서려 있습니다. 남편의 일정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4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직감으로 영희는 남편이 거짓말을 할 때의 습관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진수는 사무실에서 정리할 일이 있다고 했지만 그의 차림새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새로 산 넥타이, 향수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듬는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업무 미팅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택시를 타고 남편의 뒤를 따릅니다. 아저씨 앞에 가는 검은색 승용차 따라가 주세요. 너무 가까이 붙지는 마시고요. 택시 기사는 잠깐 영희를 바라봅니다. 61세의 점잖은 부인이 누군가를 미행한다니 뭔가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부인 혹시 남편분? 네, 확인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영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40년간의 인내와 현재의 분노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진수의 차는 시내 중심가의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5성급 호텔. 평소 진수가 업무 미팅을 하던 곳과는 완전히 다른 장소입니다. 이곳은 분명히 특별한 만남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영희는 호텔 입구에서 멀지 않은 카페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호텔 로비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30분 후 진수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딸 미나보다도 어린 여성이 있었습니다. 긴 머리, 날씬한 몸매, 그리고 무엇보다 진수를 바라보는 애교 넘치는 시선. 저게 윤채린이구나. 영희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머리로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보니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라운지로 향합니다. 영희는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채 조심스럽게 뒤를 따릅니다. 다행히 라운지는 넓고 어두워서 들키지 않고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호텔 라운지. 평소 같았다면 로맨틱하고 고급스럽게 느껴졌을 공간이지만 지금 영희에게는 지옥과도 같습니다. 진수와 체리는 구석진 소파에 앉습니다. 영희는 그들에게서 몇 테이블 떨어진 곳에서 커피를 주문하며 귀를 기울입니다. 오빠 오늘 정말 멋있어요. 체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32세라고 했지만 목소리는 더 어려 보입니다. 마치 20대 초반 같은 톤입니다. 그래? 너를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쓴 거야. 진수의 대답을 듣는 순간 영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자신에게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체린이 진수의 손을 잡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큰 결정을 저 때문에. 당연한 거야. 이제 곧 모든 게 정리되잖아. 그럼 우리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고. 진수의 말에 영희의 심장이 얼어붙습니다. 모든 게 정리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체린이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오빠 근데 부인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혹시 눈치채시면. 영희? 걱정 마. 영희랑은
이제 오래 못 버텨. 그 순간 영희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희의 손이 커피잔을 움켜쥡니다. 40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신과는 오래 못 버틴다고 마치 자신이 장애물인 것처럼 말하는 남편. 내가 뭔데? 영희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40년간 진수의 뒷바라지를 하며 아이들을 키우며 시댁 식구들을 돌보며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버려야 할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채린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립니다. 오빠가 저한테 해준 것들. 아파트도 그리고 그 큰 돈도. 정말 꿈만 같아요. 34억이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충분하지. 진수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마치 자신의 돈인 양 말하지만 영희는 압니다.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영희의 머릿속에 40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가난한 신혼 시절 영희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진수가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영희는 집에서 부업으로 옷을 수선해주며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영희의 이름으로 보증을 섰습니다. 진수가 사업을 확장할 때마다 영희는 자신의 친정 땅까지 팔아서 투자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채린이라는 여자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빠,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준호 씨하고 미나 씨. 채린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도 진심이 아님을 영희는 직감합니다. 걱정 마. 걔들도 이제 다 큰 어른이야. 알아서 살겠지. 진수의 대답은 너무나 냉정합니다. 40년간 키운 자식들마저 이제는 상관없다는 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더욱 충격적인 대화가 들려옵니다. 오빠, 그런데 혹시 영희 씨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하죠? 재산분할 같은 걸로. 채린의 질문에 진수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것도 다 준비해뒀어. 영희 명의로 빚을 만들어뒀거든. 카드 대출, 사업자금 대출. 이혼하면 그 빚도 반반씩 나눠 가져야 하는데 영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영희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빚? 자신 명의로 빚을? 언제? 어떻게? 와, 오빠 정말 치밀해요. 그럼 영희 씨는 빚만 떠안고 쫓겨나는 거네요. 채린이 마치 재미있는 일이라도 되는 양 킬킬거리며 웃습니다. 그렇게 되겠지. 뭐 자업자득이야. 40년간 내 돈으로 편하게 살았으니까. 영희의 가슴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자업자득? 40년간 편하게 살았다고? 영희는 40년간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적이 없습니다. 옷도 세일할 때만 사고 미용실도 동네 저렴한 곳만 다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아껴가며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가정을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시댁 어른들을 위해서. 그때 채린이 진수에게 더욱 밀착합니다. 오빠 사랑해요. 정말로. 그리고 두 사람이 키스하는 모습을 영희는 똑똑히 목격합니다. 영희는 그 순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합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리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분명하게 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도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증거. 이제 증거가 있어. 영희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기야, 이제 위로 올라갈까? 진수의 말에 채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영희는 그들이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호텔 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충격과 분노, 배신감과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집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어. 40년간의 의구심과 불안이 마침내 확실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결심합니다. 영희는 호텔 라운지에서 나와 택시를 탑니다. 집으로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영희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합니다. 남편과 채린의 대화, 34억 증여의 진실, 그리고 자신 명의로 만들어진 빚까지.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구나. 하지만 영희도 40년간 쌓인 지혜가 있습니다. 순진한 20대 영희가 아닙니다. 집에 도착한 영희는 곧바로 남편의 서재로 향합니다. 오늘의 발견으로 이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자신 명의의 대출 서류, 채린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합니다.
숨겨진 파일 속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각종 대출 계약서들을 총 15억 원에 달하는 빚이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영희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런 짓을. 하지만 눈물은 잠깐뿐입니다. 이제는 울 때가 아닙니다. 싸워야 할 때입니다. 영희는 모든 서류를 복사하고 오늘 녹음한 파일을 안전한 곳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의 전화번호를 찾기 시작합니다. 40년간 당해주기만 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강진수. 그날 저녁 진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영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40년간 쌓인 인내의 힘으로, 지혜의 힘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에 대한 분노의 힘으로.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토요일 오후 6시. 가족 저녁 모임을 위해 모든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습니다. 영희는 지난 3일간 치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호텔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녹음된 대화, 그리고 발견한 모든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모든 것을 끝낼 날입니다. 다들 모였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 영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40년간 순종적이었던 아내, 어머니의 모습이 아닌 단단히 각오를 다진 한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가 먼저 반응합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준호는 며칠 전 아버지와의 갈등 이후 분위기가 이상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이렇게 큰 폭탄이 터질 줄은 몰랐습니다. 미나도 걱정스럽게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엄마, 아빠랑 싸우신 거예요? 싸운 게 아니라 진실을 알게 됐지. 영희는 탁자 위에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내려놓습니다. 두껍고 무거운 서류들이 탁자를 울리며 떨어집니다. 진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그 서류들을 보는 순간 진수는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숨겨왔던 모든 것들이 들통났다는 것을. 영희, 그게 뭐야? 진수의 목소리에는 당황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당신이 가장 잘 알지 않겠어? 영희는 서류 중 가장 위에 있는 것을 집어듭니다. 그것은 윤채린 명의의 증여계약서였습니다. 준호와 미나가 경악합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당신들 아버지가 우리 가족 재산 34억 원을 다른 여자에게 증여했어. 영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실은 정적에 휩싸입니다. 몇 초간의 정적 후 준호가 폭발합니다. 뭐라고요? 34억을 누구한테?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상속 재산이 벌써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충격에 온몸이 떨립니다. 윤채린, 32살. 당신들 아버지의 애인이야. 영희는 그 단어를 내뱉는 것조차 고통스럽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미나가 아버지를 노려봅니다. 아버지, 그게 정말이에요? 미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존경해왔던 아버지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발뺌을 시도합니다. 영희,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건 세무상. 세무상? 세무상 문제로 애인에게 34억을 준다고? 영희는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그것은 호텔에서 몰래 찍은 사진들과 녹음 파일 내용을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당신들 똑똑히 들어. 아버지가 가진 재산 이미 저 여자에게 넘어갔어. 그것도 모자라서 내 명의로 빚까지 만들어뒀어.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40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15억 원. 내 이름으로 15억 원 빚을 만들어놨어. 이혼할 때 빚도 반반 나눠 가지라고. 준호가 서류를 급히 뒤져봅니다. 이게 진짜예요? 어머니 명의로 대출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 나를 쫓아내고 그 여자와 새 인생을 시작하려고. 영희는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호텔에서 녹음된 진수와 채린의 대화가 거실에 울려 퍼집니다. 영희랑은 이제 오래 못 버텨. 그럼 우리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죠? 34억이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충분하지. 모든 가족이 충격에 휩싸입니다. 녹음 파일 속 진수의 목소리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미나가 아버지를 향해 소리칩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게 정말 아버지 목소리예요?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랑스러워했던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준호는 분노로 온몸이 떨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다 속였단 말입니까? 34억을. 34억을 그 여자한테? 준호는 자신의 빚 문제까지 생각하며 절망감에 빠집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것마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진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 맞다. 나도 사람이야. 내 남은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어. 진수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상한 가장의 모습은 없습니다. 40년간 영희 너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어? 이제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영희가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행복할 권리? 40년간 나를 속이면서? 내 이름으로 빚을 만들면서? 영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그것은 이혼 상담 자료였습니다. 이것도 봐라.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까지 받았잖아. 진수가 점점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래. 나는 이제 채린이와 살고 싶어. 너 같은 늙은 여자와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그 순간 모든 것이 폭발합니다. 영희가 진수의 뺨을 힘껏 때립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40년간 한 번도 남편을 때려본 적 없던 영희가 처음으로 손을 올린 것입니다. 준호가 아버지에게 달려듭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어머니가 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붙잡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미나는 어머니를 붙잡으며 울부짖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거실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됩니다. 진수가 소리칩니다. 그래, 나는 채린이를 사랑해. 그 여자는 나를 젊게 만들어줘. 너처럼 늙고 지친 여자와는 다르다고. 영희의 마지막 끈이 끊어집니다. 좋아. 정말 좋아. 영희는 갑자기 차분해집니다. 분노를 넘어선 차분함입니다.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각오하고 나서겠어. 영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그것은 진수의 불법 증여와 세금 탈루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당신이 채린이에게 준 34억. 증여세 신고 안 했지? 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리고 이 재산들. 조세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영희는 40년간 남편의 사업을 도우며 세무 지식도 상당히 쌓았습니다. 진수가 당황합니다. 영희 너. 설마. 당신이 나를 이렇게 버리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 영희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40년간 참아왔던 여자가 아닙니다. 준호와 미나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되면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진수가 마지막으로 위협을 시도합니다. 영희, 내가 감히 내 인생을 망쳐? 나를 파멸시키려고? 파멸? 당신이 나를 파멸시키려 했잖아. 영희는 서류들을 모두 가방에 넣습니다. 40년간 당신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어. 영희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준호야, 미나야. 엄마는 이제 이 집을 떠날 거야. 엄마, 어머니. 자식들이 붙잡으려 하지만 영희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당신들 아버지가 선택한 길이야. 이제 그 결과를 감수해야지. 영희가 현관으로 향합니다. 영희. 진수가 부르지만 영희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40년간 참고 살았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40년간 지켜온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영희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거실에 남겨진 진수와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에 빠집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영희는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40년간의 인내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서 말입니다. 새벽 5시 30분. 작은 원룸 고시원. 창밖으로 새벽 첫 햇살이 스며들어 옵니다. 영희는 딱딱한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40년간 살았던 넓은 집 대신 이제는 8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 그녀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홀가분합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영희는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바라봅니다.
어제 밤까지 정리한 것들입니다. 남편의 탈세 증거, 불법 증여 서류, 그리고 호텔에서의 녹음 파일까지. 40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미나에게서 온 전화입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집에 들어오세요. 아빠가 미안하다고. 미나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나야, 엄마는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엄마. 40년간 참고 살았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어. 영희는 전화를 끊고 다시 서류를 정리합니다. 오늘이 바로 모든 것을 끝낼 날입니다. 오전 9시. 세무서 앞. 영희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세무서 정문 앞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진수의 탈세 증거들이 가득 담긴 서류 가방이 있습니다. 40년간 당신을 믿고 살았는데. 영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세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증여세 탈루와 조세포탈 건으로요. 담당 공무원이 영희를 맞이합니다. 61세의 점잖은 부인이 이런 신고를 하러 온다니 예사롭지 않은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영희는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합니다. 남편이 34억 원을 애인에게 증여했는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세 포탈도 있었고요.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영희가 준비해온 자료는 너무나 상세하고 정확했습니다. 부인, 이 자료들 정말 확실한 겁니까? 40년간 남편 뒷바라지를 해온 아내가 확인한 자료입니다. 틀릴 리 없어요. 동시에 오전 10시. 진수는 채린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오빠 걱정 마세요. 영희 씨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허세일 거예요. 채린은 여전히 상황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얼굴은 어둡습니다. 아니야. 영희를 너무 무시했나 봐. 걔가 이렇게 나올 줄은. 진수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세무서에서 온 전화입니다. 강진수 씨시죠? 증여세 탈루 건으로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세무서로 출석해 주세요. 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어떻게 벌써? 채린도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빠,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34억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최소 15억은 내야 할 거야. 진수는 머리를 감쌉니다. 영희의 복수가 이렇게 빠르고 정확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 1시. 영희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부인, 이 정도 자료면 이혼 소송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상대방의 불법 행위가 명확하니까요. 변호사는 영희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보며 감탄합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남편분이 불법적으로 증여한 재산은 당연히 무효 처리될 것이고 부인께서 최소 70% 이상은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영희는 처음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40년간의 인내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오후 3시. 준호가 영희를 찾아옵니다. 어머니, 제발.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우리 가족이 다 망해요. 준호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에게 애원합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습니다. 준호야, 엄마도 40년간 참았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어머니, 내 아버지가 선택한 길이야. 이제 그 결과를 감수해야지. 영희는 아들마저 등을 돌리고 자리를 떠납니다. 저녁 7시. 영희는 혼자서 작은 식당에 앉아 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먹는 저녁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돈에 묶여 살아온 사슬은 이제 끝났어. 영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밥을 먹습니다. 그때 TV에서 뉴스가 나옵니다. 건설업계 유명 인사 어씨 수십억 탈세 혐의로 국세청 조사. 진수의 일이 벌써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영희는 그 뉴스를 담담하게 바라봅니다. 다음 날 오전. 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시작됩니다. 진수는 변호사와 함께 들어오지만 그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입니다. 영희, 제발 한 번만.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영희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40년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당신을 위해 내 인생을 바쳤는데 그게 잘못이었나? 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재산 분할을 설명합니다. 남편 측의 불법 증여는 모두 무효 처리되며 부인이 전체 재산의 75%를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68억 원 중 51억 원이 영희의 몫이 됩니다. 진수가 마지막으로 애원합니다. 영희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40년이 아무것도 아니었어? 40년. 그래 40년간 당신을 사랑했어.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랑을 배신했잖아.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확고합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할 차례야. 오후 2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영희는 법원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핸드폰에 은행에서 온 문자가 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알림입니다. 영희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내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61세.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황혼기라고 말하겠지만 영희에게는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때 미나가 찾아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빠를 너무 믿고 살았어요. 미나는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영희는 딸의 손을 잡습니다. 미나야 엄마는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거야. 여행도 가고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영희의 얼굴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볼 거야. 미나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 편이에요. 한 달 후. 영희는 새로 마련한 아파트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50평대의 깔끔한 아파트. 40년간 꿈꿔왔던 자신만의 공간입니다. 거실 한쪽에는 대학교 입학 통지서가 놓여 있습니다. 61세의 나이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것입니다. 공부. 정말 오랜만이네. 영희는 책을 펼치며 미소 짓습니다. 저녁이 되자 준호가 찾아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아파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버지가 선택한 길을 가는 거야. 영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준호야, 너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야 해. 아버지 돈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날 밤 영희는 일기를 씁니다. 40년간 강진수의 아내로 살았다. 준호와 미나의 어머니로 살았다. 하지만 서영이로는 살지 못했다. 이제는 서영이로 살아갈 것이다. 일기를 덮고 영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61세 서영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새벽입니다. 돈에 묶여 살아온 사슬은 이제 끝났어. 내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햇살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 영희의 얼굴을 비춥니다. 배신과 탐욕이 남긴 상처 위로 새로운 계절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0년간의 금빛 사슬을 끊고 이제 영희는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